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그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지, 이 주제예요. 자, 사실 이 주제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전화해서 혹시 너 나 잊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뭐 누군가와 헤어진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게 누구든 간에 그렇게 뽑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딱히 그렇게까지 궁금한 사람이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닌데 아직 나를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이 주제, 이 썸네일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만큼이나 이제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힌트, 이런 것들, 타로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읽어 드릴 건데, 두 분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상대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대가 보여줄 행동이 혹은 있냐, 아니면 상대는 그냥 이대로 잊지 못하고만 있는 채로 이런 정도의 뭐 자세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것 같네요 라고만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제 잊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조언 카드까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끌리는 카드가 한 장이면 한 장을 뽑아서 읽어주셔도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끌리는 카드가 두 장이에요, 세 장이에요, 이럴 땐 어떡하나요? 그러면 메인으로 카드 한 장을 보셔도 되고 서브로 카드 한 장을 보셔도 돼요. 각각 내가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이 오로지 한 사람만이 아닐 수 있고, 또 이게 그 연애에만 국한되는 리딩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사람 중에 나를 그리워하거나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끌려요, 세 개가 끌려요, 혹은 뭐 오늘은 그냥 다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다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고, 유독 끌리는 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에 어떡하냐라는 댓글들을 많이 읽어요. 그때는 여러분, 내가 괜히 이 카드에 끌리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카드를 이제 뽑아서 이 카드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러하구나라고 내가 알아야 할 때 주로 끌리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개가 끌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강박적으로 하나만 뽑아야 돼,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돼, 막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딩 시작할게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부터 5번, 1, 2, 3, 4, 5 순서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서 타임라인 들어오시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짧고 간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 카드들을 보면서 좀 뭔가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좀 일어날 만한 아슬아슬한 일들이 갑자기 막 위태위태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알지만 모른 척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되게 좀 약간의 좀 딥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상황적으로 그렇게 유쾌한 느낌은 아니죠. 자,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대한 말씀은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카드에 맞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그렇게 되면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여러 상황에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 좀 대입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건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리딩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짧고 간결하고 핵심만 가져다 드릴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여러분 두 분이 이렇게 좀 급한 이별, 갑자기 잘 쌓아오다가 확 이별했을 그럴 관계가 좀 깨진 상황이에요. 분명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다 말씀을 드릴 테니 하나만 듣고 바로 넘기지 마시고 쭉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1번 분들은 이 리딩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카드가 끌렸다라고 저는 느끼고요. 그리고 나하고 상대방, 나를 잊지 못하는 지금 이 상대방이 두 분의 관계에서 제3자가 개입이 있었다거나 제3자의 등장 혹은 우리가 염려했었던 상황들을 마주했다거나 내가 굳이 알고 싶지 않아가지고 모른 척하려고 했던 어떠한 상황이나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 관계가 좀 이렇게 흐트러진, 좀 무너져 내린 이런 느낌의 관계예요. 만약에 이 관계에서 뭐 애정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삼각관계,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나면서 두 분 중 누구는 뭐 다른 사람을 좀 만나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재고 있었거나 뭐 약간 이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 관계는 좀 깨진,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어서 깨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둘 사이에 우리 둘만 가지고 결정한다고 사귀는 게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랑 나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피로도가 상당했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 관계 이후로 뭔가를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의 작정했다. 그러니까 좀 난 더 이상 이런 우유부단한 관계 같은 거는 맺지 않을 거야. 관계를 나는 확실히 할 거야. 라는 이런 오라클 카드의 의미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 이후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이유도 이 원인이에요. 이 이유가. 갑작스러운 헤어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았다 그래도 갑자기 헤어진 거예요. 결국에 눈 떠보니까 이별한 거지. 눈 떠보니까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인 사이 아니라 그래도 눈 떠보니 따로 살고 있다거나 다른 회사로 갔다거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거나 약간 어떤 갑작스러운 헤어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어짐을 통보받거나 약간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통보받거나 알아차리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경솔한 행동? 약간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데, 이게 입장 차이라서, 사실 이 카드를 보면 입장 차이라는 것들이 좀 명확히 보이다 보니까, 상대방 쪽에선 여러분이 경솔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탓할 수도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서로 진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하자 이런 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은 이거 너 때문이잖아, 너가 경솔했잖아. 누구 한 사람은 나는 이유도 모르고 이런 통보를 받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면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네가 끝까지 뭐 연락하고 핑계대고 변명할 여지조차 안 줬잖아. 이렇게 나와버린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상대는 잊지를 못해요. 왜냐면 갑자기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내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많대요. 이 사람은 할 말이 많은데 말을 일단 다 못했어.
근데 지금 뭔가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여러분한테 쉽게 갈 수 있는 이 접점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연락을 끊었든지 마지막이 되게 날카로웠던지 뭔지. 그러니까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고 그러면서 이 두 관계가 완전 파멸.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나름대로는 이 관계를 유지할 때는 많이 노력했고 뭐 만나러 뭐 간다든지 잡아보려고 한다든지 상대도 그렇고 근데 이미 다 신뢰는 깨졌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끝이 난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이별 같은 건 없겠지만 꼭 연인 사이가 아니든 연인 사이든 나름의 합의를 하고 헤어지는 것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은 이게 진짜 완전 원수처럼 이렇게 된 느낌이죠. 상대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불가능한 시점까지 왔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생각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언젠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라고 하면 잊지 못할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겠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니까. 근데 이 자기 생각엔 안 되는 거야. 못 만날 것 같아.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던진 돌에 자기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모든 게 내 과오로 다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본인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자신도 못 해준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게 이제 다 나한테 이제 다시 다 되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시점이에요. 요즘 들어 더 그렇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직은 잊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이 본인에게 잘해줬던 걸. 그니까 본인 딴에도 계산을 한다고 뭐 요리조리 했지만 나도 돌아보면 잘한 게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그치만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사실 이 리딩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막 맞네요. 뭐 공감이 돼요. 뭐 좀 사실 돌아보면 저도 잘못한 건 없었어요. 뭐 이 정도로 대리만족 되네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예전만큼의 열정은 없어 보여요. 여러분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사실. 왜냐면 그때 다 받을 만한 상처를 다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여러분은 상대에게 정말 깊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더 신중했고 근데 이제 쉽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에게 돌아오거나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주느냐 아니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받아줄 거야 아니야 이거를 yes or no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한테 그러면은 뭔가의 행동을 보일까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지를 안 주고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 눈엔 여러분들이 여지를 안 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앞으로의 3, 4개월 지금부터 연락 못 해요. 여러분들이 여지를 줄 때, 차단을 풀을 때, 혹은 이 사람과의 관련된 어떤 뭔가를 올렸을 때, 이 사람이 약간 어떤 하여간 본인에 대해서 뭔가가 받아들여질 것 같을 때가 아니면 아무 액션 못 취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나오지만 여러분은 사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거 다시 시작하면 지옥이 열릴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전 여러분들은 이 선택에 후회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나를 잊지 못하기를 바래서 들어오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도 짧고 간결해요. 오늘 리딩은. 자, 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카드를 보는데, 야, 이게 상대나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때랑은 달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행복한 게 맞나? 나 이때와 다르게 지금 행복해도 되나라는 의심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행복한 거 맞으니까 과거를 굳이 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리딩으로 그냥 대리만족하고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 왜 잊지 못하는지, 이 사람 뭐 앞으로 뭐 어떤 행동을 혹여나 보일지 등등. 자, 여러분과 상대의 차이가 조금 나는 느낌의 카드들이죠. 그게 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상대의 어떤 이제 사회적인 위치나 명예 차이, 뭐 어떤 그쵸, 사회적인 명예의 차이, 아니면 완전히 뭐 뭔가가 이렇게 좀 자라온 환경의 차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집안의 차이, 집안의 종교의 차이, 혹은 뭐 재력의 차이, 여러 가지로 학벌의 차이, 뭐 약간 조금 이렇게 뭔가 차이가 좀 나는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게 정말 다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너무 상반되는 성격의 사람을 만나느라 한쪽이 굉장히 노력해서 맞춰줘야만 이 관계는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을 발견했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의 깐깐한 모습을 뚫고 여러분이 이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은 아닌데 그 안에 순수함을 발견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했었다거나, 바꿔서 상대가 여러분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을 발견해서 좋아했을 수 있어요. 상대나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좀 제가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누가 누구다라고 딱 정하진 않을게요. 둘 중 누군가가 하필 외롭거나, 그럴 때 있죠. 우리가 하필 외로울 때 마음이 공허해지거나, 이렇게 어딘가 뭔가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없다거나, 아니면 털어놓을 때가 있어. 나를 막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내 곁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약간 그냥 좀 뭔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누군가가 그냥 갑자기 훅 올라오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이런 게 없을 때, 의지할 곳 없을 때, 남들은 이제 나를 볼 때 부족한 게 없다고 느껴졌을 수는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곳이 그 당시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두 분 모두 다 그랬다고 해요. 두 분 다. 근데 그때 둘을 알아본 거예요. 만약에 두 분이 같은 환경이었다면 이 같은 환경 내에서 서로를 알아본 거죠. 아,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 만약에 다른 환경에서 뭐 우리가 모임이나 소개팅이나 뭐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 저 사람 왠지 나랑 이런 점 비슷할 것 같아. 더 연락해봐도 될 것 같아. 이렇다거나, 우연히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됐는데 연락하게 됐다거나, 진짜 이상하게 끌리게 됐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둘 다 마음 나눌 곳이 없었을 때 갑자기 두 사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 둘이 원래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인위적인 뭔가가 요소가 추가되고 소개를 받거나 모임을 가거나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알콩달콩 하다가 알게 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 끌린 거예요. 그런 관계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서로 좋고 즐겁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눈에는 당연히 서로만 보였겠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딥하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을 잊지 못한다고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유일하게 본인의 속을 들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번 사람이, 상대방이. 근데 여러분한테는 유일하게 이 사람이 자기의 진모습, 진짜 모습, 본인의 내면의 아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의도해서 보여주려고 짠 이런 건 아닌데 들킨 게 되게 많았다고 나와요. 뭐 거짓말해서 들킨 걸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한테는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 사람이, 아, 저 사람 이럴 거야. 예를 들어 저 사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괴로울 거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은 알아요. 상대도. 여러분은 다 알 거라는 걸.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나와요. 왜냐면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본인의 그냥 이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몰라도 그랬기 때문에 상대가 유독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러니까 좀 열린 결말을 기대해 놓고 있어요, 지금. 좀 굳이 보자면 이 사람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를 아직도 못 잊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커플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 지금 옆에 여러분들이 커플이나 아니면 좋은 뭐 관계, 친구를 대입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누군가를 대입해서 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는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인 관계든 무슨 관계든 간에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연락을 한다 그렇다고 해도 굳이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시 쌓으려고 노력하진 않을 거라고 나와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져. 근데 의구심 드는 사람들은 다시 이 사람과 어떻게 연락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지금 관계가 좋다고 나오기 때문에 상대는 약간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서 열린 결말을 바래요. 이 사람이 행동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3, 4개월 안으로. 왜냐면 본인도 이미지가 있거든. 이 사람은 체면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보여지는 게 다예요. 본인은 그걸로 많은 것들을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이 속을 들키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걸 본인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진짜 어느 날 무너질 것 같을 때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무슨 소리라도 하고 싶거든. 근데 그래서 열린 결말로 두고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괴로워요.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도 생각해요. 보여질 땐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내면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치만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감수하고 감당하고 이렇게 뭔가 관계를 좀 지속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나름 책임감도 강해서 그 고민 앞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나 봐요. 두 분의 관계 앞에서. 근데 그 고민 앞에서 본인이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거나 작아졌던 본인의 자신이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있죠. 만약에 두 분이 연인 사이로 대입해서 집안 문제로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상대는 이미 집에서 정해놓은 결혼 상대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다면 이 사람은 틀에 박혀서 좀 가야 되는 관계를 하나 만들고 본인이 또 다르게 숨 쉴 수 있는 통로에서 여러분을 열린 결말로 그리워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행동하냐? 이 사람은 행동은 안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 행동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잘못 행동해서 본인이 뭐 이미지랑 체면이랑 망가지면 이거 누가 일으켜줘요. 다만 이 사람이 바라는 건 언젠가 열린 결말로 여러분을 만날 순 있겠지. 우리 관계를 열린 결말로 해두고 싶은 거죠. 본인은 상황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당장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인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당당하게 이 관계 자체를 좋고 행복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요.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관계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이 어두움에 물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도 오늘은 간략하고 핵심만 딱 짚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카드 보고 이게 조금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못 잊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일단은 제일 먼저 들었고요.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 자체도 이게 정열, 열정, 막 이런 막 터질 듯한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는 있는데, 이 지금 관계성도 그렇고,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당시, 여러분은 상대방의 매력에 아주 푹 빠졌을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었거든. 굉장히 상대방이 매력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도요, 여러분의 매력에 푹 빠졌었어요. 왜냐? 상대방의 눈에도 여러분이 본인 못지 않은 끼쟁이야. 되게 매력 있어. 되게 멋져.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그게 여자든 남자든 되게 카리스마 있고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멋져. 그냥 끌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매력이 거의 그냥 마력, 자석 수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확 붙게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서로가 이 관계가 유지가 됐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너럴이니까 특정 카드가 이제 상대고 여러분이다라고 오늘만큼은 조금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원래는 이렇게 좀 단정을 짓는데 이게 좀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카드 보면은 일단 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 관계에서요, 분명히 안정감을 원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원했고, 그 신중한 선택을 나로 인해서 상대가 하면서 상대가 변하는, 그러니까 상대가 매력 있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나도 매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비슷한 건 알겠는데 상대가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좀 조신하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두커니 약간 이런 걸 바랬을 거예요. 두 분 중 한 분은. 그래서 좀 나만 바라봐 주길.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매력적으로 막 뭔가를 할게. 근데 너는 나만 바라봐 줘. 너 매력적인 거 알겠는데 나 너보다 더 매력적이니까 너 나 좀 질투해 줘. 약간 이런. 질투심도 많고. 약간 두 분 같은 경우는 서로가 안 그러려고 해도 말 자체가 약간 직설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싸울 때도 불같이 싸우지만 티키타카가 평소에 되게 잘 통해요. 그러니까 같은 혈액형, 그러니까 제가 진짜 혈액형 MBTI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별자리도 그렇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어, 일단.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고 하는 어떤 대중적인 통계학에 의한 이런 스타일은 대체로 맞는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땐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안 좋다 하면 이제 뭐 빠이빠이죠. 그냥 바로 다음날부터. 그래서 이제 약간은 서로가 이게 너무 보여지고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막 관종이자 이것까지는 제가 그렇게는 표현 안 하겠지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두 분이 다 좀 다른 식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 대입한다 그래도, 야, 너 나랑 제일 친했다며. 근데 너 왜 쟤랑 같이 다니고 쟤랑만 연락해?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야, 너 나랑 사귀고 있잖아. 너 지금 나를 쟤 좋아한다면서 무슨 쟤 고민을 왜 다 들어줘, 네가. 뭐 여사친 남사친 문제로 싸운다거나.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뭔가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두 분이 다 각각의 오해를 소지를 많이 살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난 관계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상대가 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투사적 동일시라 그래서 너무 싫어 누가. 근데 되게 끌리고 좋은데 너무 싫어. 꼴배기 싫어.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무시하고 싶었던 내 안의 단점이거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안의 모습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일 때 이 사람한테 투사돼서 저런 거 싫어 라고 하는 약간 그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저 사람한테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내 모습이 보여.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상대도 나를 쉽게 잊지를 못해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을 상대도 지금 만나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근데 비슷했거든. 너무. 나랑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니까 뭔가 이상하게 쟤는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가족도 아닌데 가족 같고, 뭔가 그냥 저 철부지 막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잘 살고 있으려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두 분이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비슷해서
크게 싸우고 이별을 했거나 두 분이 비슷해서 비슷한 걸로 늘 질투했거나 두 분이 비슷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도 사실 상대방을 완전히 잊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 이것 때문에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상대도 나를 서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든 아니든 서로 이제 너무 멀리 와버린 이 관계든 간에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잊지를 못해요. 이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대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봐도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느끼죠. 그래도 내 짝이 너였던 것 같긴 한데 라는 약간 이런 아쉬움도 있고 여러분이 없으니까 뭔가 여러분이 있었을 때도 본인은 또 나름 허전해갖고 여기저기 막 또 막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근데 막상 또 없으니 없는 대로 좀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뭔가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근데 또 이제 본인은 또 본인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도 가끔씩 그러니까 욕심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잊지 못하는 이유도 본인이 지금 뭔가가 진짜 완전히 삶에 뭐 나밖에 없으면 안 돼 갖고가 아니라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나마저 그리워하고 나마저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두 분이 있을 때 서로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컸겠지만 만족을 못 시켜주는 부분도 엄청났고 두 분은 같이 가기엔 되게 어려운 느낌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를 그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괜찮았던 부분, 매력 있었던 부분 때문에 가끔 그립긴 하지만 너 그럼 이 사람이랑 다시 관계 인연을 이어갈래? 라고 한다면 내가 왜 지금 이 생활을 버리고 다시 그건 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상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완벽한 일상에 뭐 옥에 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정말 원하던 사람이 안 나타나거나 지금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누군가가 지금 옆에 있다고 해도 약간 여러분과 비슷했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끔씩 잊혀지지 않는다. 근데 그게 되게 강렬해요. 그 잊혀지지 않는 후보가 몇 명이 없어.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몇 퍼센트씩 잊혀지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유일하게 많은 사람은 만나봤는데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도 여러분처럼 잊혀지지 않는 존재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걸 듣고 뭔가를 생각을 할진 여러분의 몫인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한테 보일 행동이란 3, 4개월 안으로는 딱히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받아준다고만 하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괜히 여러분한테 연락 한번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 사람은 글쎄요 과연 이 사람의 성격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그 리딩은 이 사람은 여러분이 받아줄 수만 있다면 괜히 또 막 이런 추억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한 번씩 연락을 던질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면서 제가 그냥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일단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독하게 먹는 게, 독하게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그냥 인트로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뭐 누구 있을까 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나를 잊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연락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데 이런 말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나오고 있고, 상대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후회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좀 많이 각별했던 사이다라고 보여지고, 애정과 애증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약간 좀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고, 의리도 조금 만만치 않았어요. 이 사이에는 정도 있고, 뭐라고 딱 표현하기가, 우리는 어떤 사이였다 이러고 한 줄로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지금 여러분도 마음이 좀 완벽히 잡히지 않은 날엔 유독 더 생각나고, 뭐 내 과거가 생각난다든지 내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에 이 사람이 늘 가슴 깊이 박혀서 생각이 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책하신다거나 혹여나 사범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너무 너무 힘들다, 그 사람을 내가 못 잊어서 너무 힘든 사람, 뭐 이것 때문에 이 리딩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 독하게 먹으세요. 여러분 아셨죠?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은요, 되게 오랜 연애를 했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아는 사이에서 발전된, 서서히 좋게 사랑의 감정으로 이렇게 발전된 관계라던가,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 깊게 생각했던 사람, 깊게 미래까지도 그리거나, 아니면 이대로도 좋으니까 우리 사랑 영원히, 우리 우정 영원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좀 의리가 동반된 사랑의 어떤 이런 끈끈한 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간의 깊이가 좀 많이 쌓이신 분들인 것 같다고 느껴져요. 그냥 이 카드 보면은, 카드들 보면. 그래서 확 불붙고 막 확 사그라들고 이런, 갑자기 막 가볍게 이런 단어는 전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요. 혹시나 근데 좀 저는 사범분들이 사실 좀 연애에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연애에 대한 느낌으로 보려고 온 거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른 번호 뽑으셔도 돼요. 사범분들은 좀 연인에 관련된 카드예요. 연애. 아셨죠? 좀 볼게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거나, 두 분이 결혼을 얘기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었거나, 뭐 결혼했다거나 이혼하신 분들, 돌아온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뭐 누구 한 사람이 짝사랑하는 중에 결국에 연애에 성공했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 서로 오랜 연인 생활 끝에 한 사람이 먼저 결혼을 했다거나 하는 느낌도 있어요. 아니면 뭐 한 사람은 가정이 있다거나, 약간 이런. 근데 이렇게 좀 원래 우리가 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안 된 그런 느낌들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알고 했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아서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 와서라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느낌. 나 혼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제너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깊이가 있는 만남이었고, 두 분이 만난 기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짧아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짧은 시기에 만났다 그래도 아니에요. 그렇게 짧게 만났다가 막 확 식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한쪽은 길게 봤었다거나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상대가 왜 여러분을 믿지 못할까요? 본인이 미숙했다는 걸 알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갖춰진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로 결혼하면 현실적인 것들이 받쳐주지 않을 때 행복이 들어왔다가 뒤로 나간다, 뭐 창문 틈 사이로 나간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었다거나, 그 당시에 여러분을 잡을 만한 힘, 파워 이런 게 있었다면, 그냥 감정 말고, 무대뽀 말고 현실적으로, 그럼 여러분을 잡았을 텐데 싶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사람은 뭔가를 실패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다른 길을 간 건 확실하고, 결국엔 이 사람이 뭔가를 이뤄낸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은 실패한 것도 있어요. 지금 그때마다 여러분이 미친 듯이 생각난다 그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지만 달라졌을까? 이런 느낌.
좀 생각이 되게 많아요. 원래 생각이 깊기도 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드는 또 한 가지 예시가 뭐냐면 두 분 중 한 분이 결혼 생각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결혼 생각은 없어서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이 시기에 나는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어 해가지고 서로 그냥 타이밍 안 맞게 서로가 서로의 만남을 위해 그러니까 서로가 놓아줘야 하는 입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누군가가 결혼한 건 아니야. 아무리 우리 둘이 사랑했어도 우리 둘이 나는 결혼을 원하는데 나는 지금은 결혼이 아니야 싶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결혼했든 내가 결혼했든 했다 해도 이 결혼 자체를 한 사람은 억지로 한 결혼은 아니에요. 본인도 행복해, 그 결혼이. 근데 아직도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타이밍이 좀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뭐 하늘이 정해준 이 타이밍조차 사실 하늘이 정해준 거다라고 한다면 인연이 아니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카드 뽑았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 인연이 아니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결혼을 했거나 짝이 있는 상태라면 지금 좀 뭔가가 좀 힘들거나 그 생활이.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여러분의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잘 표현도 못하고 이래서 근데 묵묵히 뭔가 좀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고는 나오고 있고 여러분도 그랬다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두 분 다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 헤어짐에 있어서 덤덤한 척 했지만 이 두 분의 이 관계가 굉장히 깊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만 상대방이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성격을 알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는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깨달음도 얻었기 때문에 무모하게 연락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겠다고 나와요. 근데 굉장히 그리워요. 진짜 뼛속까지 피부가 다 닿는 그 느낌이 진짜 그리워하고 내가 아마 평생 어떻게 살더라도 너는 잊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느낌들이에요. 그걸로 대리 만족하셔도 돼요. 4번 분들. 아셨죠?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듣고 슬프다? 그럼 슬픈 감정은 다 해소시키세요. 그래야 다시 행복하고 웃고 이런 것들이 또다시 들어오니까 늘상 말씀드려요. 제가 리딩하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리딩 듣다가 너무 힘들고 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다가 이랬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시라고. 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울 때 울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시원해져요. 그게 해소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리딩 듣고 울컥했다 이러는 분은 괜히 들었다 하지 말고 네, 여기서 이제는 좀 정리되라고 이 리딩이 눈에 끌렸나 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통해서.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깊은 애도의 모습이 보이고 선택에 있어서 망설이는 카드들이 보이고 싸움도 보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도 보이고 약간의 우유부단함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었던 관계 이런 것도 보이고
감정 하나만 가지고 믿고 가다가 크게 다쳤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었던 그런 관계, 그런 분들도 여기 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자, 좀 지켜보면서 리딩을 좀 해보면, 보자. 일단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직도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왜 그러는지. 자, 두 분 중 한 사람은 이제 순수하게 본인의 마음을 전하고 고백하고 표현을 했고, 두 분 중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지만 내가 계속 좀 이게 맞나 싶은 마음으로 계산하거나 재보거나 지켜보거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관계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랬던 느낌이에요. 상대방이나 혹은 여러분한테 이미 뭔가를 계산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의 누군가를 선택하면서 오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게 만나도 누군가를 선택하던 간에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만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뭐 커플이어도 부부라도 다 말하지 않잖아요. 막 여보, 뭐 아니면 자기야, 아니면 뭐 누구야, 나 있잖아. 너 만나면서 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나 지금 그 사람이 맞을지, 지금 너랑 만나는 게 맞을지 좀 고민된다? 이런 걸 말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은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혹은 여러분이. 마지막 관계쯤에. 근데 그게 결국에 다 수면 위로 드러난 느낌이고 끝이 확실히 났어요. 이게 만약에 삼각관계의 문제 같은 게 아니면 이게 결정적으로 뭔가 이제 본인도 확신이 안 들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저는 두 분 중 한 분의 잘못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나 너 때문에 정말 이거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핑계를 대든,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랬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그건 아니잖아. 그럼 나랑 다 끝내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을 뿐 두 분 중에 이 사람이 잘못했네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배신했네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서로가 알았어요. 근데 끝나는데 그 애도의 과정 있죠.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그 아픔, 떠나보내고 나서의 애도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것보다 애도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때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것보다 모든 관계가 정리되고 나서 혼자 이 모든 걸 추스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그게 한 사람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애도 과정이라는 걸 두 분이 각각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 당시에. 바로 다른 사람 만나거나 나 저 사람 있기 위해서 즐겁게 살아야지 이러거나 이런 느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묵혔던 감정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 사람을 생각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애도의 과정에 남아있어요. 아직. 그게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왠지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애도의 과정이라 이거는 뭐 누가 빨리 애도를 뭐 다 마치냐, 누가 지금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이미 뭐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순 없고, 두 분 다 애도의 과정을 충분하게 겪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냥 끝났다고 해도 자존심이고 뭐고 두 분 다 사실 좀 이렇게 좀 사랑이 흘러 넘치고 표현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막 되게 많이 잘 표현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좀 뭐랄까 되게 이 감정 자체는 순수했던 거죠. 만날 때 그걸 이제 서로 아는데 이 마지막에 조금 약간 그랬던 거야. 짜증나고 이기적인 것 같고 계산적이고 막 되게 뭔가 너무 좀 비겁해 보이고 그런 느낌. 약간 그러다 보니까 끝은 났는데 내가 뭔가 이 사람을 마음에서 완벽하게 보내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없이 그런 텀이 없었거나 그럴 만한 내가 마음을 억누르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막 해오면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밤이 되거나 새벽이 오거나 어두워지거나 내가 혼자 있거나 유독 행복한 날, 아이러니하게도 유독 행복하거나 뭔가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오면 유독 생각나는 거죠. 상대는 여러분이. 왜냐? 상대도 애도의 가정을 확실히 보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확실히 보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도 아닌 척해도 여러분, 이 사람이 되게 아닌 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마음이 진짜 여려요. 이 사람이 눈물이 진짜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근데 만약에 그걸 티를 안 냈다면, 티 냈을 것 같은데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지금 더 본인이 행복한 걸 추구하려고.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애쓰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행복을 선택한 상태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상대가. 근데 이게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지금 한 선택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내가 나를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이끈 걸까? 라는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본인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행복한 걸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서 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뭔가가 이렇게 애도의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없는 게 편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도의 과정을 충분히 보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인정은 해봤다고 나와요. 여러분은 적어도. 아, 끝난 게 맞다. 이렇게. 감정에 뭔가 남아있는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이 관계가 끝나고 감정을 정리하는 건 상대방의 몫이라고 좀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고, 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좋아요. 이 카드를 보면서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이 리딩을 듣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람과 뭐 지금 누군가를 두고 선택을 하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 여러분의 곁에서 같이 좀 든든하게 어깨동무하고 이 카드처럼 같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저 멀리 밤이 올 때 그립고 어디선가 연락하면 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 말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조언이 필요하다면 조언 카드에 나오는 게, 상대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내주지 못해서 애도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행동 못해요. 행동을 해도요, 비겁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나와요. 또 재면서. 그러니까 상대도 그냥 성격이에요. 이 사람 성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뭔가가 다 끝난 걸, 이 사람하고는 창피하고 모거가 없이 뭔가가 다 드러나면서 끝났다고 나와요. 그 관계는 진작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뭔가가 이렇게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이 리딩을 듣고, 정말 이 카드 나온 그대로 제가 그냥 조언을, 제 직관을 믿고 해드리면,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여러분 옆에서 손잡고 있어줄 그런 관계를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밤에 유독 머리 아플 때 생각나는 그 관계 말고, 나와 같이 나가주고 햇빛 쐬러 나가고 웃고 집에 들어올 때 데려다 주고 내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네 편이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관계를 선택하세요. 나를 의심하게 자꾸 내 감정과 내 선택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대는 아니에요. 그 상대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그런 선택을 했었어야만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